사람들은 왜 점을 찔까요? 왜 교회에 갈까요? 왜 법사님을 만나러 갈까요? 우리를 불안케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수선하고요. 생각의 좌표가 없어진 시대, 이 모든 혼란과 불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가을 특집 도울의 신묘한 특강. 주진우 라이브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의 시대가 돌아온 겁니까? 모든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도울 선생의 신묘한 특강 3부작 중에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안 보는 사이에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멋있는 옷은 사 입으셨어요? 나는 내 옷을 항상 내가 디자인해서 그러니까요. 만들어 입으니까 예. 뭐 상당히 허름한 가격에 네. 만들었습니다. 허름하진 않습니다. 네. 디자이너 김도울 선생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10달 만에 저희 방송에는 모셨고요. 책을 최근에는 도울 주역 강해 이 책을 내셨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주역 강해를 이렇게 읽고 있던데 왜 지금 주역입니까? 왜 지금 우리가 주역에 주목해야 됩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역이라는 말 자체가 네. 변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세계를 인식하는 눈이 이 우주, 인생, 만사,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근데 그 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그것을 아마 주역처럼 우리에게 더 이렇게 삶에 아주 리얼하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는 책이 세계적으로 고전 세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밀레니엄을 맞이할 때 보면은 21세기가 오면은 뭔가 인류의 희망이 있겠다. 그렇죠. 이제 평화에서 희망으로 간다 생각했죠. 우리가 그때만 해도 그때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님이 아마 계실 때였는데 네. 아주 우리가 21세기를 맞으면 아주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고 다시 이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이 꼭 일제시대를 연상케 하는 네. 우리 자신을 외국에다가 다 예속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걸 진행시키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역사가 정말 지금 거꾸로 간다. 예. 근데 주역으로 말하면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이 반복된다. 네.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주역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점치는 그런 책 아닙니까? 지금 법사님, 스승님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좀 트렌드다 그래가지고 내신 거 아닙니까? 이거 주역하고 이거 점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주역은 원래 점서로 출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네. 하은주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고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네. 모든 이 동북아 전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주역이 성립할 적에는 점으로 출발을 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점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기륭 화복을 묻는 것을 점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꼭 왕이 뭐 전쟁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할 적에 그 우한 의식 속에서 점을 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과거에는 그 점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가졌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일기예보도 우리가 며칠 앞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과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네. 점이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과학적인 이성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이라는 것이 성립할 때는 이미 인지가 매우 개화돼서 예. 이게 주나라역이라는 거거든요.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건 주나라의 세계관 그런 의미인데 그 주나라는 엄청나게 인문주의를 표방하고 이 주공으로부터 시작돼서 공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인문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 주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점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무함마드님께서 이건 이분의 예명인 것 같아요. 무함마드님께서 오랜 진화를 거치면서도 본질은 바뀌지 않고 잘 보존된 주역 얘기하는데 이 말 맞습니까? 예. 네. 서현성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KBS 라디오 어플 가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살은 빠지셨는데요. 피부는 좋아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친구 생기셨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도울 선생님 존경합니다. 김진희님을 비롯해서 한 수백 명께서 지금 존경한다고 계속 댓글을 달고 있는데 도울 선생님 일가 친척들이 다 출동한 것 같습니다. 다람이 일상님께서 모자는 별로예요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도울 선생님의 모자는요. 아니요. 그렇다고 벗을 필요 없어요. 뭐 반짝반짝 빛나기만. 아니 멋있어요. 제가 아는 그 디자이너 분께서 얘기했는데 도울 선생님은 모자가 멋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모자도 진짜 멋있습니다. 모자 좋아 보이는데 저걸 뺏어야 되는데. 손 고모님께서는요. 혼돈의 시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하시고요. 1126님께서 희망이 없는 나날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희망을 못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 뭔가 한없이 그러니까 지금 주역이 아까 지금 대인의 우환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정치를 한다는 거는 무조건 대인이 되어야 되고 그 대인의 도덕성이 확보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운명을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 인신공격만 하고 뭔가 이 정략적으로 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하는데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기고 밟고 올랐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엄청난 곤란한 이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만 얘기를 해도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그 곤란한 시대에 있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전부 합심해서 이 난관을 뚫고 갈 건가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 정쟁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시련, 그러니까 좀 시련이라는 것도 이건 굉장히 저질의 시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시련인데 왜 우리가 이런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반성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우리 희망이 솟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정말 이런 반성 속에서 여태까지 딴 민족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을 이제는 네. 만들어낼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좀 주역을 믿어달라. 네. 알겠습니다. 주역을 믿어달라 얘기합니다. 매일 말장난 말싸움만 하는 정치인들 조금 모시지 말고 도울 선생님 자주 모셨으면 합니다. 0303님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선생님 네. 주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역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던져줘야 됩니까? 지금 제가 쓴 이 도울 주역 강해라는 것이 여태까지 주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네. 뭐냐면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해석하는 제각각이었는데요. 해석을 제각각에다 이런 것보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지금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책들의 대부분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역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이 주역에 들어가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쓴 도울 주역 강해라는 이 책이 아주 명료하게 이 주역을 여태까지의 그 주역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폈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주역이라는 거는 아주 옛날에 오리지널한 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전에 해당되는 진짜 바이블에 해당되는 경이 있고 거기에 주석서가 해당되는 게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역경과 역전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순결하게 오리지널한 원래의 역경만을 상대로 해서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0328님 저질의 시련이라 오늘도 명언 투척하시는 도울 선생님. 네, 그렇게요. 저질의 시련. 선생님 지난 대선은 주역으로 이렇게 볼 때 지난 대선은 어땠습니까? 선생님 보기 어땠어요?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결국은 그 여사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저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모시고 사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주역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도 5년이라는 기한부 시간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시진핑은 그냥 평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풀어나가야 될지 특히 젊은이들이 지난 대선 때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윤석열 그 후보한테 엄청난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우선 젊은이들부터 완전히 이반이 된 것 같고 뭔가 자기들의 판단이 못 미쳤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민주 체제를 어떻게 단순한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이제 민주 체제를 어떻게 올바르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나는 슬기로워지고 있다. 엄청난 교훈을 얻고 있다. 그렇군요. 세상은 다 그렇게
이럴 때 이 시련에서 또 배우고 슬기로워지고 그러는군요. 네. 선생님, 그런데 얼마 전부터 법사, 스님 이런 이름들이 뉴스에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왕자도 나왔고요. 이거 나란 일에 관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혼란이거든요. 혼란이 지금 아주 위태로운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위를 가리기에 앞서서 하여튼 대통령 그 패밀리와 그런 분들이 상당히 깊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네.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우선 그 법사니 도사니 뭐 하여튼 뭐 스님이니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 주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네. 주역하고 관계 없습니까? 주역과 관계 없죠. 그들은 주역이라는 세계관에 젖어서 어떠한 그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그건 단순한 그냥 술수 아니면 예언 같은 거니까. 예. 뭐 이 명리라든가 사주라든가 상수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가면은 정말 그 사람한테 나는 내가 살면서도 사실은 이런 동양 철학을 누구보다도 깊게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혹이 많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구라치고 내가 그야말로 사기를 치려고 들고 네. 내가 염치불문하고 무엇을 한다 그런다면은 네. 엄청난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이비 종교 만들면 사이비 죄송합니다. 종교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결국은 그런 유혹을 억제하고 그야말로 얼만큼 인간이 대중 전체의 삶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느냐, 이게 결국 도덕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민주주의라는 건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신앙의 자유라는 건 사실 교회를 나가든 무당집을 가든 네. 그건 동일한 신앙의 자유예요. 예. 그거를 갖다가 고등종교, 하등종교 이래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또다시 엄청난 종교적 폭력에 중세기적 폭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건 동일한 자유의 대상인데 이것이 그 신앙이라는 건 예수도 항상 뭐 니들이 기도할 때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듯이 예. 이런 신앙의 초이스, 자기의 그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외부로 노출될 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건 자기 개인의 그렇죠. 이걸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뭐 문제되는 이 윤석열 그 대통령이라든가 그 영부인이라든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그들이 논란에 그러니까 관여하고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 개인으로 무슨 뭐 돈 벌 거다, 뭐 언제 갔다가 뭐 어디 가면은 뭐 죽을 거다, 뭐 어디 시궁창에 빠질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이건 국가의 어떠한 무슨 왕궁을 옮기라든가 뭐를 어떻게 하라든가 하여튼 이런 국가의 이거는 개인적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발상을 했든지 간에 네. 그것은 공적인 논의를 거쳐야 되는 공적인 문제지. 예.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란 말인데 이거는 이 국가 사무에 이런 사람들이 은밀하게 개입하고 그렇게 문제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너무 상식이하고 우리가 지탄에 지탄을 거듭해야 될 네.
철저한 문제죠. 아무튼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또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선생님 아까 저 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일본 말이어가지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수나 비속어는 무조건 사과합니다. 저는. 네. 그런데요, 선생님. 요즘 정치권에서 그 정치인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거칠어요. 막말과 비속어가 계속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점점 정치인들은 화나 있고 거칠어집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가 지도자가 예. 말을 막 하니까 예. 막 하니까는 누구든지 나도 말을 막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격이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그렇죠. 사회가. 네. 인격, 품격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우리 대통령께서 좀 심각한 반성을 하셔야 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미워하거나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좋은 도덕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반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반성. 이 모든 주역이니 이거는 주역이라는 거는 반성의 문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느냐. 근데 반성, 사과 대통령도 전혀 할 생각이 없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을 쏟아놓고 들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성 없는 사회, 사과 없는 사회는. 그러니까는 이거가 내가 정말 이거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냥 울고 싶은 이런 심정밖에 없는데 그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내가 최근에 그 민중신학을 창시한 이제 그 안병무 선생의 탄생 100주년 기념 아주 특별 강연을 YWC에서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 해요. 이번 일요일에 합니까? 일요일 날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 민중의 성경이라는 것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도 그 양반은 민중의 소리다. 민중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결국은 이 민중의 담론을 바르게 담아내냐 네. 하는 얘기였는데 이제 이 양반 신학 그런데 그 양반은 이런 말까지 했거든. 예수가 곧 민중이고 예. 민중이 곧 예수다. 그런데 독일 신학계에 아주 이끌어가는 몰트만이라는 분이 예수가 민중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나. 그건 우리가 억셉트한다. 그러나 민중이 곧 예수다. 예. 이런 말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다. 네. 그럼 민중이 예수라면은 민중은 누가 구원하느냐? 네. 우리가 지금 이 험난한 그래서 민중을 예수라고 본다면 민중은 누가 구원하느냐? 네.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대화에 보면은 당신이 예수가 곧 민중이고 민중이 곧 예수다라는 말을 당신이 거부한다면 당신은 마치 민중을 다 알고 있는 민중이 곧 예수일 수 없다. 그럼 민중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예.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예수에 대한 모독이다. 이 문제는 일요일 날 강연을 하신다고요? YWCA에서 거기서 듣고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역사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철학도 종교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것 좀 물어볼게요. 주식이 오릅니까? 주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해결해 둘까? 이런 질문 많이 왔는데 이건 지나가고요. 정치권에서 요즘 식민사관 논란이 한창인데 일본군하고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정부 여당 대표의 얘기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사관의 문제지. 예. 명백한 아주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fact. 네. historical fact. 예. 그 팩트가 없으면 역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조선 왕조는 썩었다. That's fact. 예. 지난 그런데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다. 예. 하는 것도 팩트죠. 팩트죠. 그렇죠. 그 아주 어떻게 침략했다는 너무도 명백한 팩트인데 네. 어떻게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조선 왕조는 썩었다는 팩트만 얘기하고 일본이 침략했다고 하는 것을 빼버리냔 말이에요. 네.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게 더 중요. 왜냐하면 단재 신치호 선생님만 해도 그 우리 독립선언을 하시면서 처음에 쓰신 말이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20세기 초기에 우리가 식민지 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그 민중의 소리를 담아낸 게 단재 신채호고 그 단재 신채호의 사관이야말로 그야말로 아까 말한 예수의 소리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막 하신다면은 이거는 마치 안중근도 네. 나쁜 놈이다. 하는 놈 왜 이토를 쏘았냐. 근데 안중근 선생이 한 말이 나는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서 동양 평화의 교란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 네. 나는 전쟁을 치루었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므로 네. 나를 세계 만인의 공법의 전쟁 포로로서 네. 나를 취급하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20세기에 쭉 내려오는 하나의 열망이었고 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우파들이 최상으로 모시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을 고집하면서 이 항일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가 되려면 항일 의식이 없고 반일 의식이 없으면 그건 우파 자격이 없다고 그거는. 네, 네. 우파라는 거는 이 국채를 보존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만 해도 일본에 대한 배척은 철저했단 말이야. 이게 네. 일본 가요 하나 들어오셨고 영화는 못 들어왔죠. 모든 일본 외색이라고 하는 건 다 거부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게 무식해도 보통 적당히 무식해야지. 이게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안다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나는 정말 통탄합니다. historical fact, 역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런데 사실이 명확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진보의 눈으로 다시 보고 보수의 눈으로 다시 봅니다. 물론 뭐 민중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진영에 따라서 이 사실 또한 다르게 보는 이런 시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다르게 본다는 것 자체가 예. 그건 해석의 문제고 명확한 팩트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대로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그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왜 우리가 지금 아니 이순신 장군은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것은 일본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던 여기를 와서 700대의 그 함대가 하루아침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짓밟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은 7년 동안의 수모라는 것은 사실 36년 동안 당한 그러니까 끊임없는 팩트란 말이에요. 이건 팩트잖아요. 네.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판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과거로부터도 이런 것을 전부 일본의 눈에서 보는 식으로 다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친일파가 생겨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 뭐 나라 팔아먹고 일본에 가서 하시든가 하여튼 이게 한국에서 사는 기본 그 도덕성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치를 이끈다. 이거는 용납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도 대학에서 성명 빨리 발표하고 계속해서 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용납하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용납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독립의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김한샘님께서 얘기하고 한미정님께서 세상이 변하고 시대 흐름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가 뭔지 가야 될 길이 좀 멉니다. 우리 정치, 우리 시대는, 우리 사회는 좀 가야 될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난 정권까지 흐름이 지금 뭐 BTS든 뭐든 뭐 깐느 영화제든 뭐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에 나가는 뭐 우리의 그 작품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대표성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술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음식이고 뭐고 다 의상이고 이 한국에 대한 이 리스펙트가 생기는 이 시대라는 거는 우리나라 거의 단군 이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명의 우위가 네. 확보되는 시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갈 길이 먼 게 아니라 그 갈 길에 그야말로 이상적인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갑자기 엉뚱한 어떠한 국민들의 착각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저질적인 시련이라고 말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를 정말 나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나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대통령께서 잘 헤아리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저질적인 의견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네. 정신을 좀 차리셔야지. 네. 이거 내가 철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야당도 정략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정말 깊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정책 그야말로 정책적인 철학적인 발언들을 해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 현직 대통령이 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으로 먹는다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이런 시대에 국민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정말 이 민족의 새로운 비전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거의 지난 그 정권 시기까지 상당히 우리 역사는 바른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네. 그 신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페이스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민족이 어떻게 희망을 회복할 것인지 도올 선생님의 말씀 목요일마다 이렇게 듣습니다. 오늘 도올의 신묘한 특강 첫 번째 3부작 중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나신 건 아니죠? 네.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뭐 좋은 일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오늘도 교통량이 많은데 사고까지 잇따르고